은퇴 후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숫자 비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어 씨와 노인 일자리에서 월 60만 원을 버는 B 씨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정년 퇴직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생활비도 큰 무리가 없었고 기본적인 지출은 연금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하루 대부분이 텅 빈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의 리듬이 사라졌고 스스로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자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연금 생활의 또 다른 그림자였습니다. 반대로 노인 일자리를 선택해 월 60만 원을 버는 B 씨는 경제적으로는 분명 빠듯했습니다. 아침마다 대형마트에 카트 정리 일을 하며 출근했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 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힘든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에서 오는 규칙성은 그의 하루에 분명한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과 매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60만 원의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이 일은 B 씨에게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60만 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어 씨는 심리적 만족도가 빠르게 떨어졌고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월 60만 원을 버는 B 씨는 경제적 부족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우울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노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돈의 크기보다 사회적 연결과 일상의 구조를 유지하느냐의 문제라는 지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 200만 원은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일자리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겪는 혼란은 경제적 안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비는 해결되지만 심리와 관계의 균열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긴 시간은 처음엔 해방감으로 다가오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할 일이 없는 시간은 결국 정신적 속도를 무너뜨리고 노화를 빠르게 체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노인 일자리로 월 6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돈의 크기보다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매일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어 쓴다는 자존감. 이 세 가지가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며 노후의 지속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노인의 항노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200만 원과 노인 일자리 60만 원 중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금액 비교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은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심리적 사회적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노후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경제적 기본은 연금이 담당하고 삶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통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삶을 지탱해 주지만 삶의 의미는 결국 움직임과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의 속도를 잃지 않는 은퇴. 그것이 진짜 오래가는 노후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연금으로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 삶과 작은 일자리에서 손수 돈을 버는 삶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소득 구조의 차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퇴 후의 현실은 의외로 다른 요소들에 의해 더 크게 달라진다. 심리적 안정감의 정도, 사회적 연결의 지속 여부, 일상의 구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은퇴자들의 여러 사례를 보면 월 소득 규모보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좌우한다. 연금 생활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안정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 정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며 지내던 첫 해에 갑자기 자신의 하루가 길고 무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분명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넘쳐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넘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편안함이었지만 곧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많은 은퇴자가 뒤늦게 깨닫는 진실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커지는 이유는 일상의 리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간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던 직장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면서 하루는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흐릿해진다. 이때 느껴지는 흐름 상실은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원한다. 역할을 잃은 상태로 오래 머물면 노년의 심리는 빠르게 허물어진다. 반면 노인 일자리에서 월급이 아주 적더라도 스스로 일을 통해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이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일을 맡았고 또 다른 이는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거나 물품을 정돈하는 일을 했다.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도 있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유난히 힘들어지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입을 모아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살아있음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몸을 움직여서 오늘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잠깐이라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경험을 말한다. 이 작은 움직임은 노인에게 심리적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한다.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안정성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라는 두 요소가 함께 채워져야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연금 생활자인 한 은퇴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일상의 감정 온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취미를 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스며들었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의 공통된 고민이 바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지점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접점도 함께 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관계의 힘이 노년이 되면 삶의 생명선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반면 월 6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인사와 대화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했다. 지하철역 환경 정리 업무를 맡은 한 참여자는 오늘 몇 분이랑 이야기했는지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이 대화가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었다. 사람과의 연결은 우울감을 낮추고 활력을 높이며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우울감은 소득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불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접점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리적 붕괴 위험이 훨씬 낮았다. 결국 일자리의 의미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고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용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조가 노년의 노화를 늦춘다는 점이다. 움직임은 곧 삶의 속도다. 멈춰 있는 시간은 노화를 재촉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노화를 늦춘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치매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단순히 몸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행동이 뇌에 활력을 준다. 반대로 아무런 구조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연금 생활자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의 활력도 줄어들며 감정도 차분함을 넘어 무기력함으로 가라앉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연금보다 일자리가 더 좋은가? 당연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금은 분명한 안전망이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심리적 안정도 유지되기 어렵다. 경제적 내구성은 노후의 뿌리와 같다. 문제는 돈만으로는 삶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망 위에서 하루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결국 노후의 질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기반과 활동성의 조합으로 완성된다.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일만 하는 것은 분명 위험하다. 신체가 언제까지 이를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노후의 완성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를 잃은 노년은 심리적 취약성이 커지고 사회적 고립이 깊어진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노후는 기본적인 생활은 연금으로 유지하고 삶의 활력은 작은 일감을 통해 확보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때 일은 소득이 목적이 아니라 역할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천천히 일하더라도 스스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흐름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실제로 연금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다가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형태의 노인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감정의 온도와 하루의 속도가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들은 벌이는 많지 않지만 삶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만족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일의 크기보다 일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작다고 느낄 때조차 그것을 통해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 연결이 유지될 때 노년의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결국 노후 지속 가능성의 본질은 경제적 지속성과 심리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가의 문제다. 경제적 지속성은 연금이 제공하고 심리적 지속성은 활동이 제공하고 사회적 지속성은 관계가 제공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는 흔들린다. 많은 은퇴자가 경제만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경우가 훨씬 많다. 돈이 있어도 심리적 붕괴가 찾아오고 삶의 구조가 사라지면 안정감은 빠르게 무너진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돈의 준비와 함께 역할의 준비, 시간의 준비, 관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연금은 돈을 주지만 일은 나를 준다. 이 말 속에는 노후의 진실이 담겨 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금을 받는 사람도 일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 자신의 속도대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가이다. 노후는 길고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경제적 변수와 건강의 변수는 계속해서 변한다. 그 가운데 스스로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역할과 관계 그리고 하루의 구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돈은 노후의 기초를 만들고 활동은 노후의 방향을 만들며 관계는 노후의 의미를 만든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오래 버티는 노후가 가능해진다. 오늘 사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교훈은 간단하다. 돈이 삶을 지탱해 주지만 삶의 의미는 결국 내가 움직이며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삶의 속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늦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